싶은데 그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진상조사 결과도 이제 못 믿을 뭐 그런 상황도 오게 될 수도 있고 예, 좀 국민의당으로서는 어쨌든 사면 초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그 추미애 대표의 두 번의 발언으로 굉장히 이제 강경한 그런 지금 입장을 표명함에도 불구하고 예. 굉장히 공허한 강경함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자, 그 다음이 없거든요. 예. 그 다음에 분명히 이 검찰은 계속 수사를 할 때고 확대하고 있는데 전국을 계속 보이콧한다 그래서 국민의당한테 유리한 또 어떤 전기도 마련되지 아니한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다시 국회는 들어가야 되고 국회는 계속 운영이 돼야 되는데 사과 문제를 이렇게 전제로 해서 계속 이제 전국이 난맥상을 보인다면 국민의당으로서는 사실은 지금은 스스로 스스로 사실은 이제 이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어떤 상황입니다. 왜? 그러니까 사퇴를 아무리 사과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자신의 이 전 대표라든지 선대위원장으로 들어오는 검찰의 수사를 계속 지켜보면 국민들이 사실 거기에 대해서 진짜 첫 번째 책임이 누구냐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불리한 건 사실은 국민의당입니다. 국민의당은 앞으로의 어떤 이 대책이 뭐 검찰에 대한 비난이라든지 혹은 여당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스스로 어떻게 반성하고 정화하느냐에 혁신을 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이 박범계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준서 씨 구속영장 청구는 이 제보 조작건이 대선 공작으로 확대될 수 있는 포인트. 말하자면 어떠한 이 사건이 더 확대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임계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지금 SNS에 올렸는데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박범계 의원이나 다른 이제 더민주당의 의원들의 이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시각은 5월 5일 날 발표 그것만이 아니었다. 이후에 대선 그 전까지 전국의 그 국민의당의 운동원들이 다 계속 이 제보 녹취록 얘기를 하면서 당시 문재인 후보 아들의 문준용 씨의 이 취업이 이상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죠. 한마디로 제보가 조작됐다, 이상하다라는 걸 알면서도 좀 인식을 하면서도 국민의당이 전체가 이 녹취록, 그러니까 조작된 녹취록을 가지고 확대 재생산을 시켰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것은 국민의당 전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게 이 박범계 의원이나 다른 민주당 의원들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걸 그러면 그렇게까지 국민의당이 그러면 이게 조직적으로 알면서도 뭐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발표하고 다닌 거를 이 대선 공작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할 정도의 사안인가?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최종 목적은 그러니까 여의도의 반짝이를 새로 하려는 거 아니냐 이걸로 저는 그것이 최종 목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변호사님 의견에 조금만 제가 덧보태면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 개인의 의견을 민주당 전체 의원의 의견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번 그 조작 사건의 핵심은 일단은 이유민 씨가 조작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누구한테 예를 들면 그 불안함을 얘기했고 사전에 그런 어떤 어려움을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준서 씨가 지금 청구된 거 아닙니까? 발표 이후에도 지금 보면 카톡을 보면 이유민 씨는 계속해서 좀 낮춰라. 좀 불안하다. 이거 좀 크게 키우지 마라. 라는 카톡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과연 그러면 국민의당 사람들은 무엇을 했냐. 그걸 듣고 나서. 그러면 그건 저는 이제 대선 조작보다는 민주주의, 이 선거를 농단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뭐 어쨌든 가장 지금 중요한 거는 사실관계일 텐데 이 사실관계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판단은 법원이 내릴 그런 전망이니까 저희들은 차분하게 이 사실관계들을 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서 씨 구속영장 청구는 이 제보 조작건이 대선 공작으로 확대될 수 있는 포인트. 말하자면 어떠한 이 사건이 더 확대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시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지금 SNS에 올렸는데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박범계 의원이나 다른 이제 더민주당의 의원들의 이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시각은 5월 5일 날 발표 그것만이 아니었다. 이후에 대선 그 전까지 전국의 그 국민의당의 운동원들이 다 계속 이 제보 녹취록 얘기를 하면서 당시 문재인 후보 아들의 문준용 씨의 이 취업이 이상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죠. 한마디로 네. 제보가 조작됐다, 이상하다라는 걸 알면서도 좀 인식을 하면서도 국민의당이 전체가 이 녹취록, 제보, 그러니까 조작된 녹취록을 가지고 확대 재생산을 시켰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것은 국민의당 전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게 이 박범계 의원이나 다른 민주당 의원들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걸 그러면 그렇게까지 국민의당이 그러면 이게 조직적으로 알면서도 뭐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발표하고 다닌 거를 이 대선 공작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할 정도의 사안인가?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최종 목적은 그러니까 여의도의 판짜기를 새로 하려는 거 아니냐 이걸로 저는 그것이 최종 목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변호사님 의견에 조금만 제가 덧보태면,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 개인의 의견을 민주당 전체 의원의 의견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변호사님이 말씀. 싶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진상조사 결과도 이제 못 믿을 그런 상황도 올게 될 수도 있고 좀 국민의당으로서는 어쨌든 사면 초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그 추미애 대표의 두 번의 발언으로 굉장히 이제 강경한 그런 지금 입장을 표명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허한 강경함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자, 그 다음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분명히 이 검찰은 계속 수사를 할 테고 확대하고 있는데 전국을 계속 보이콧한다 그래서 국민의당한테 유리한 또 어떤 전기도 마련되지 아니한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다시 국회는 들어가야 되고 국회는 계속 운영이 돼야 되는데 사과 문제를 이렇게 전제로 해서 계속 이제 전국이 난맥상을 보인다면 국민의당으로서는 사실은 지금은 스스로 스스로 사실은 이제 이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어떤 상황입니다. 왜? 그러니까 사퇴를 아무리 사과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자신의 이 전 대표라든지 선대위원장으로 들어오는 검찰의 수사를 계속 지켜보면 국민들이 사실 거기에 대해서 진짜 첫 번째 책임은 누구냐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불리한 건 사실은 국민의당입니다. 국민의당은 앞으로의 어떤 이 대책이 검찰에 대한 비난이라든지 혹은 여당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스스로 어떻게 반성하고 정화하느냐에 혁신을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이 박범계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